안녕하세요. 텔라학교입니다. 사춘기라는 건 보통 성적인 성숙을 이루는 청소년기라고 생각하죠. 성적인 성숙을 이룬 성인에게서 태어난 생명체가 다음 세대를 탄생시킬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기 말입니다. 세대를 이어나갈 주체가 되는 게 어른이 된다는 것일 겁니다. 성적 성숙이 결정적이며 두드러지는 때가 보이는데 그걸 사춘기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과 마음의 준비,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살아봐도 쉽지 않게 살면서 늘 이번 생은 처음이라를 변명처럼 외칩니다. 그래서 삶은 우리에게 차근차근 커갈 수 있도록 다가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독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고 있던 모든 지원과 권위에서 벗어나 자신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양육의 목표가 독립인 이유입니다. 분리와 독립이 이루어지는 사춘기, 평생에 걸쳐 4번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분리는 몸의 분리입니다. 만으로 2, 3세경이죠. 세상에 태어나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해 보호자에게 안겨서 기대서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을 탐험하고 자기 몸을 다룰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내 것, 내가 중요해서 주장하고 싶을 때지요. 없으면 살 수 없었던 보호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합니다. 이제 보호자의 몸 안에 머물 수 없어 나라는 몸이 분리되어 나옵니다. 이제 보호자가 안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가 보호자를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독립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춘기는 3학년쯤 찾아옵니다. 실제로 성 차이도 보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신체적으로나 행동에서도 여자 어린이와 남자 어린이가 다르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사춘기에는 좀 더 크게 보입니다. 일단 여학생들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거든요. 누르거나 부딪히면 아프기도 하고요. 외모에 신경 쓰며 아이들처럼 머리를 길게 풀고 싶어 합니다. 이 와중에도 모범생들은 꽁꽁 다지듯 묵지만요. 또 운동장에 뛰어나가 노는 여학생들이 줄어듭니다.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남녀 구별 없이 복잡거리던 놀이터에 남학생들만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자기들끼리 어울려 칼싸움, 총싸움, 전쟁놀이에 푹 빠지고 축구하느라 땀을 뻘뻘 흘립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신의 성적 역할을 배우고 찾아가지요. 어린이는 어른을 통해 또 놀이를 하며 또래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남자다움, 여자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굳건한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자 어린이는 예쁜 걸 찾고 남자 어린이는 씩씩한 걸 좋아합니다. 벌써 남자 어린이 예쁘다는 말을 거부하고 여자 어린이에게 튼튼하다고 하면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된 성관념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 파란 옷, 분홍 옷도 섞여 입히고 자전거도 똑같이 가르쳤는데 어느새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스며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다워지고 여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다워지는 게 무슨 문제냐 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 어른이 되고 여자 어른이 되려면 그에 맞는 성역할이나 모습도 익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 건강하고 적절한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답지 못하게 여자애가 왜 그 모양이야? 요즘 이런 말 하는 어른을 거의 보지 못했지만 참 이상하게도 어린이들 사이에는 이 말이 들립니다. 울다가 친구들에게 들키면 다들 창피해하지만 남자 어린이는 더 그렇습니다. 남자는 말이야 인생에서 3번 우는 거야. 어디서 함부로 눈물을 흘려? 저 어릴 때나 듣던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여자 어린이는 2학년에 비해 눈에 띄게 새침해집니다. 운동장을 누비며 놀이를 주도하던 여학생들이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춘기라 그렇겠지요. 성적 차이가 또 한 번 나는 때니 두드러져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이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차이로 멀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자놀이 여자다움과 남자놀이 남자다움이 나뉘면서 공유하고 있던 것도 줄어듭니다.
여자친구들과 아기자기 놀던 남자친구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도 아쉽지만 거친 남자친구들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남학생도 생깁니다. 운동 기능이 부족하거나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남자 어린이가 어떻게 하든지 전쟁놀이, 몸싸움, 축구팀새에 끼어들려고 노력하거든요. 이야기 잘하고 잘 들어주고 유순한 기질이 참 좋은 어린이인데 말입니다. 또 거추장스러운 긴 머리 귀찮고 그저 달리고 뛰는 게 좋은 여자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나도 공 쫓아 뛰고 싶은데 잘 끼워주지 않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운동장을, 운동하는 여성의 멋짐을 주장하고 싶은데 어쩐지 혼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가르친 적도 없는데 사회의 여자다움, 남자다움을 벌써 익혀버린 것 같아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른 후 우리는 사람다움을 가르쳐야죠. 3학년의 훈육 기억하십니까? 놀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건 2번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성적 불쾌감을 주는 건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그렇게 놀리는 건 성적 공격이라는 걸 다시 가르쳐야죠. 3학년에 찾아온 2번째 사춘기의 모습은 자의식입니다. 사춘기는 자의식이죠. 다들 자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굽니다. 사실은 다들 관심 없는데 말입니다. 대부분은 자기 일에 자기 문제에 신경을 쓰지 다른 사람 일은 그저 스쳐 지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의식이 충만해지는 사춘기가 오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온통 마음이 쓰입니다. 다들 나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 겁니다. 사춘기의 절정인 3번째 사춘기 청소년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집 앞 편의점에 나가면서도 누가 볼까 옷 신경 쓰고 머리 감아야 하나 고민하다 모자 둘러쓰고 나갑니다. 아무도 안 봐. 아무도 너한테 관심 없어. 유난스러운 모습에 가족들이 뒤통수에 한마디 할 정도로 말입니다. 2번째 사춘기인 3학년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게 발표입니다. 2학년 때 이야기 기억나실까요? 2학년은 알아도 몰라도 일단 손을 든다고 했습니다. 앞에 나가 할 말이 없어도 일단 주목받는 게 좋을 때라고요. 그런데 방학을 보내고 3학년이 되어 돌아온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 같습니다. 예전처럼 손을 들지 않습니다. 교사로서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작나무 같던 어린이들의 발표손을 이제 더 이상 2학년 때만큼 볼 수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창피하다고 합니다. 창피하다고? 뭐가? 제일 먼저 나온 말은 틀릴까봐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른들 중에 틀렸다고 야단치는 사람, 그런 교육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구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넘어가죠. 그래서 또 묻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서요. 합니다. 사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교실에서 교사에게도 주의 집중을 하기 어려운 게 어린이인데 친구 발표에 뭐 그렇게 대단하게 귀를 쫑긋 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관심 많으니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압니다. 사춘기의 자의식이란. 여기에 움직일 때 행동도 특이합니다. 눈에 띌까봐 종종거린다고 할까요? 당당하게 단단한 발걸음으로 움직이기보다 움츠리고 살짝살짝 거리는 게 보입니다. 그게 더 눈에 띄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새침해지는 여학생이나 내향적인 편인 어린이들에게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조심조심 하는 건데 나쁠 게 뭐 있겠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3학년 어린이의 몸은 조용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학년인 1, 2학년을 거치며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친구하고 노는 즐거움을 알고 있거든요. 3학년의 몸은 왕성한 심장과 강한 체력을 가졌다고 말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몸에 담고 있는다고요? 다음에 다루겠지만 이런 차이 또한 3학년 어린이의 이중성을 만드는데 한몫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보일 때니 나를 잘 보며 당당하고 단단하게 몸을 세우고 시선을 똑바로 두고 걸어야 합니다. 세상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알리든 말입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에 반응하는 모습에서도 자식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이가 아주 어릴 땐 편하게 지인들과 아이 이야기를 나누셨을 겁니다.
어떨 때는 어머 아이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했네 하며 눈치를 볼 정도로요. 간혹 아이가 들었다고 해도 아빠 무슨 얘기했어? 내 얘기했어? 하며 어른들이 자기에게 갖는 관심을 즐기는 일도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사춘기에 오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듣기 싫어 자리를 피하거나 손님이 가고 난 뒤 할머니는 왜 그런 말을 해? 하며 툴툴거리기도 합니다. 그냥 있었던 일이니 이야기했다. 나쁜 말도 아니지 않냐. 대꾸를 해도 그냥 하지 마요. 하며 단칼에 자릅니다. 이러니 3학년 아이를 둔 보호자가 우리 아이한테 벌써 사춘기가 왔나 봐요. 걱정하십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중학생처럼 굴까봐 그러시는 거죠. 아닙니다. 두 번째 사춘기를 초기 사춘기라고 하기도 하지만 청소년기에 맞는 세 번째 사춘기 같은 사춘기는 아닙니다. 10살 나이에 맞는 자의식으로 불편해하는 것이니 어른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말 끼어들기가 슬슬 문제로 드러나지요.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때 꼭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가 필요해서 찾는다든지 관심 받으려고 끼어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엄마도 스마트폰 보고 있었잖아. 할아버지는 우유 많이 마시라고 해놓고 나누고 있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불쑥 끼어드는 겁니다. 마치 지금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냐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맥락 없이 하나의 사건만 또 말만 딱 기억하고 그걸 들고 들어오는지 황당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엄마는 그 전에 할 일 다 해놓고 스마트폰으로 뭐 살 게 있어서 이렇게 대꾸하거나 변명하면 아이에게 말리는 겁니다. 어른들 이야기 중이잖아. 끼어드는 거 아니야. 말씀 중인데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말해야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건 꼭 나도 한 명의 사람이에요 하는 자의식뿐 아니라 인지 발달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도덕성 발달도 관련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만 3학년은 학교에서 참 예쁜 어린이가 모여있는 학년입니다. 학습에도 적극적이고 교사의 말을 잘 따르며 학교 생활 전반에 근면성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이렇게 한마디씩 엇나가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3, 4학년을 교사 말은 잘 듣고 보호자 말을 잘 안 듣는 학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중성으로 묶어서 정리하겠지만 3학년 어린이는 구체적 조작계에 들어갔지만 피아제에 의하면 아직 타율적 도덕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인지적으로는 윗줄과 아랫줄에 있는 구슬이 같은 수라는 걸 압니다. 왼쪽은 잘못되어 있다고 느끼고 오른쪽은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구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성은 원래 그런 것, 가지런하게 줄을 맞추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3학년 어린이에게 믿음은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어서 타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실제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 규칙을 만든 사람은 권위 있는 어른이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는 도식을 만드는데 규칙이 현실에는 도식처럼 분명하며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구체적 교작기에 들어갔더라도 초기여서 불안정하거든요. 사실 도식은 적응을 거치며 변하는 건데 말입니다. 타율적 도덕성이 두드러질 때 어린이는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의라고 여기지요. 어떤 경우에도 잘못하면 벌을 받아서 세상은 공평하다는 내재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을 하며 뉘우치고 깨달으며 배울 수 있는 경험을 가지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체벌을 받아야 한다는 속죄적 처벌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하면 이르고 그 어린이가 호되게 혼이 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학년이 되어 학급 회의를 할 때 회의에서 정한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꽤 엄격하게 굴거든요. 청소가 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벌 청소를 시키자고 한다든지 심지어 벌금까지 나옵니다.
내면에서 자신을 호되게 꾸진 정의로운 목소리와 속죄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힘든 일로 괴로워하거나 부모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혼한 경우에 그게 자기 때문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다. 잘못해서 보호자와 따로 사는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참, 어린이의 작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작용이 있다면 반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꼿꼿한 규범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 어른들은 잘 지키고 있나, 혹시 어길 데는 없나 유심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반이나 내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는지 민감합니다. 어른들이 어쩌다 소홀히 하는 것 같으면 그 새를 파고들어 끼어들고, 똑같이 7개 줄 것을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2개 주겠다면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저녁은 모르겠고 당장 아침에 4개를 내놓으라고 주장합니다. 반작용으로 3학년 어린이의 도덕성은 규범을 비교하고 비교해서 즐거움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춘기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중성입니다. 발달을 이루는 과정은 서로 다른 요소의 작용으로 새로운 것이 생산되는 정반함의 리듬을 담고 있습니다. 2학년에서 보았던 대립과 대조처럼요. 3학년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전체와 자신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전체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전체에서 분리된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대상이기에 둘 사이에는 합으로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요. 또 몸은 왕성하게 커가는데 전체에서 분리된 나에 대한 마음은 서툴고 어설퍼 위축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2학년 때 자신감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체적 조작으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지만 이것을 자기 안에서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았을 때 이게 컴퓨터 같은 건데 휴대폰이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스마트폰을 쓰면 쓸수록 참 편리하고 즐거운 것이라는 주관적 감정은 시간이 걸리면서 드는 것이죠. 3학년 어린이는 이런 3가지 이중성에서 분리를 강하게 느낍니다. 몸과 마음이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우리. 다른 사람이 하나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감각적으로 같지만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느껴야 하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나, 밀어내야 하나. 내면에서 질문이 올라오고 불균형과 비판적 시각이 나를 감쌉니다. 한편으로 나는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는데 세상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외롭고 무언가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느끼는 내가 무엇인지 나라고 하는 것이 둥둥 떠올라 안전하다고 믿는 보호자와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 어디론가 가버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분리인 영혼의 분리입니다. 나는 몸도 있지만 몸 안에 담겨있는 내 마음이 있음을 알고 마음을 담고 있는 영혼은 몸처럼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습니다. 보호자 품에서 나와서 걸음마를 하면서 넘어지고 다쳤던 것처럼 마음도 때로는 슬프고 외롭고 아픕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죽음에 대해 느끼게 되는 때도 이때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생뚱맞게 엉엉 울며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요. 그럴 때 혹시 아이에게 죽는다는 게 뭐야 하고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라지는 것이라는 답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사자나 상대 모두에게 죽음은 이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떨어지는 것이죠. 분리되는 것입니다. 보호자 몸에서 나온 어린이는 이제 마음의 분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청소년이 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고의 분리를 이루어낼 겁니다. 그래서 감정도 사고도 독립하여 세상으로 나가겠죠. 사고의 분리는 더 거센 성장의 폭풍우 속에서 치루어질 거고 말입니다. 영혼이 분리되는 두 번째 사춘기에서 필요한 것은 분리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몸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의지의 성장이었다면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감정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2가지가 감정과 사회성인 것입니다. 감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따로 시간을 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의 목표는 독립이니 우리 어린이의 마음을 건강하게 잘 키워 어른의 감정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영혼에 불린 두 번째 사춘기를 어린이도 어른도 충분히 경험하길 바랍니다. 좋은 어린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틀레학교였습니다.